삼겹살 한 입 드시고 새우 같이 드세요. 반으로 잘라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그냥 이렇게 한 입에 다가는 것 같아요. 완도의 바다에서. Yes, I be your woman. Yes, I be your baby. Yes, I be what. 온라인 밀키트 판매로 연매출 100억을 거두는 푸드시그널의 박지호 대표를 인터뷰하러 광주로 갔습니다. 박 대표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 함께 들어보시고요. 박 대표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사 노하우 품앗이 플랫폼 창톡에서 1대1 상담도 신청해보세요. 2007년도에 이제 고등학교 자퇴하고 어렸을 때 이제 뭐 중국집에서 배달도 하고 열심히 그냥 일을 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자퇴했던 이유가 저희 중국집 사장님 때문에 자퇴를 했거든요. 너 공부를 그렇게 못하면은 자퇴를 해라, 돈을 벌어라 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퇴를 해서 나도 그냥 저렇게 해서 한 달에 뭐 5,600만 원씩 벌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어서 2009년도에 온라인 부재 청바지라고 해서 온라인 커머스도 해보고, 2010년도 이제 20살 1월이 되자마자 군대를 갔다 오고 2011년도 11월에 전역을 해서 전역하고 뭘 할까 해서 군대에 있을 때 썼던 꿈이 치킨집 사장이더라고요. 자본금을 모아야 되니까 치킨집을 하려고 열심히 그냥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가게에서 일도 해보고, 뭐 저녁에 DJ 알바도 해보고, 공사판 현장에서도 일도 하고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에 시급이 3,000원, 4,000원일 때 제가 그때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쓰리잡 투잡 뛰면서. 그러면서 2014년도에 그때 막 카페에 보면은 뭐 창업 성공 스토리 막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노량진에서 그 추러스 기계를 파는 거예요. 추러스 기계를 150만 원에 팔아서 제가 거기 가서 전수 창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광주에서 그 동촌동이라는 그 영암마트에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제가 여기 앞에서 30만 원 드릴 테니까 여기서 장사를 좀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추러스 장사를 했었어요. 반죽을 8,000원에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잘 팔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이 반죽 어디서 났느냐, 그때는 온라인이 개발이 잘 안 됐었어요. 그때는 반죽 어디서 났느냐 해서 내가 이 전수 창업을 한다 해서 제가 카페에다가 그거를 18,000원에 납품을 했었어요. 8,000원에 받았어요? 네. 18,000원에 납품하시다고요? 그때는 가격 비교가 안 됐어요. 와. 그래서 두 배도 더 남기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사실 얼마야? 18,000원이 있는데 그거 가져가겠대요. 왜? 마진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그때 이제 알았죠. 내가 잠자고 있을 때 돈을 벌어주는 게 유통이구나. 내가 일하지 않아도 돈이 굴러가는 게 이게 유통이라는 거구나 해서 2014년도 24살 때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노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매장도 계약하고, 저는 항상 문어발식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알바생 모임하고. 그래서 서울에서 빨간 오뎅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서울에 그 장안동에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광주에서 계속 살면서 항상 위에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안동 가서 거기 총판 지사권을 가지고 오려고 했었죠. 그때 대표님이 6천만 원 달라고 했었나? 근데 그때 그럴 만한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막 열정으로 해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알바생 세워놓고 여기서 100, 200 벌면서 막 이렇게 막 계속 사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테크트리는 2개였죠. 매장에서 돈 벌고 유통에서 돈 벌고 하다가, 이제 선배가 주야 너 그때 돈 얼마 모아놨냐 해서 저 얼마 이렇게 모아놨어 해서 선배가 너 1억 가지고 오면 내가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때 돈 모아놓은 거하고 대출을 좀 받아서, 그때 이제 제가 뭐 직장도 없고 하니까 제가 그때 이제 3구문권 막 러시앤 캐시 뭐 하트앤, 그때 3구문권 그 대출 이자 아이트 생활이 27%였어요. 근데 무섭지 않더라고요. 사실 왜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한 3천만 원 정도 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을 모아가지고 선배랑 가내수공업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가내수공업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걸 왜 하게 됐냐, 선배가 목포에서 그걸 하는데 1억 2천씩 파는 거예요, 한 달에. 근데 마진율이 40%가 넘는 거예요. 제 아시는 친한 선배님이 블랙스미스라는 브랜드를 했었어요. 14억 들여서 사무직에서 했었는데 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 블랙스미스에 했던 화덕피자와 샐러드를 가지고 그 집 쭈꾸미라는 강원도 아무튼 어디서 쭈꾸미를 가지고 해서 쭈꾸미를 배워와서 이걸 조합한 거죠. 피자, 쭈꾸미, 밥 이렇게 해서 마진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원재료가 10,000원이 안 넘었어요. 근데 얼마에 파셨어요? 29,900원. 와. 예, 그래서 엄청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선배랑 같이 봉순동에서 2억 4천 정도 차려가지고 같이 아무튼 장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선배가 하고 있었던 오븐에 구운 닭이라는
브랜드도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매입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문어발 형식의 사업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내수공업이라는 브랜드에 이제 그 봉선동에 있는 점장으로 일을 하고, 선배가 이제 사장으로 돼 있고 전 점장으로서 열심히 2년 동안 서비스를 배웠어요. 아, 손님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컴플레인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때 당시 제가 24살이었죠. 그때 이제 그 선배한테 장사의 정석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돈 모아서 이제 친구들한테 우리가 여기 오븐이 구운 닭 전대점을 인수를 하자, 돈 얼마씩이냐 해서 돈 모아서 오븐이 구운 닭 전대점을 인수를 했어요. 저는 제가 선배한테 배웠던 걸 친구들한테 알려줬죠. 친구들이 경영을 하고 저는 9시에 그 매장이 끝나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에 보였던 게,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데 이런 물건들을 공급해주는 대표들은, 이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은 돈을 얼마나 더 잘 벌까. 그래서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다 해서 정말 친한 친구랑 오븐에 구운 닭을 했었거든요. 그 친한 친구가 도축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도축장은 새벽 6시부터 아침 10시까지 하는데, 그때 당시 그렇게 일하는데 한 150만 원을 줬었어요. 하루 내내 일하는 거랑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월급이 똑같았으니까 이 친구한테는 메리트가 있었던 거죠. 이 친구는 힘들지만 그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이 소부산물에 대한 시장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을 자주 다니니까 서울에는 교대 곱창이라든지 이 곱창 매니아들이 많은데 광주에는 곱창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정말 이 정통적인 시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015년부터 고민을 해서 레시피 사고 막 이렇게 고민해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2016년도에 처음 만들었던 브랜드가 돌고비라는 브랜드예요. 저희가 91년생이니까 돌고비 199이라는 브랜드였고, 그때 당시 이제 저는 가내수공업도 하고 있었고, 초로수 반죽도 납품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에어컨 영업도 하고 있었고, 휴대폰 장사도 하고 있었고, 가게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는 건 일단은 돈에 미친놈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양한 테크트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뭐에서 대박이 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대박이 난 거예요. 정말 몰두를 하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고비 199이라는 딱 그 곱창집을 만들 때 운이 좋게 이제 2016년도에 만들었는데, 수원에서 곱창고라는 그 브랜드가 홍보하면서 곱창집이 최초로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곱창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사실 기성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일정치가 않아서 납품하게 되면은 항상 이슈가 많아요. 우리 것만 좋은 거 썼네, 너희 건 안 좋네, 막 이렇게 돼서. 근데 그때 당시 뭐 이제 방송에도 많이 냈고 해서 곱창이라는 게 10명 있어서 1명 먹었던 게 이제 3명 먹고 4명 먹고 대중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저희가 곱창집 딱 차리면서 매출 3천만 원 생각했던 매장이 첫 달에 한 7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2016년도에. 그래가지고 야, 이거 대박이다. 근데 그때 당시 프랜차이즈 문의가 한 30개 40개씩 왔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지역에 한계가 있어서 광주에서 프랜차이즈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2016년도부터 7년도 뭐 그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커뮤니티도 없고, 만약에 제가 서울에 살았더라면 더 치열했고 더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광주였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다 받아놓고 DB만 받아놓고 18년도에 직영점을 하나 더 냈어요. 테스트 매장으로. 우리가 수안지구였는데 그때 봉선동에다가 정말 광주의 좋은 상권, 수안지구, 봉선동 두 개를 딱 내놓고, 여기도 대박이 나는데 여기도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여기도 6천, 여기도 6천 딱 나면서 아, 이거 되겠다. 여기서 10명, 여기서 10명 딱 일하는 거 보면서 아, 이제 우리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군대 후임으로 있던 친구한테 너 돈 얼마 모았냐? 9천만 원 정도 모았대요. 얼마나 대단해요.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한 400 벌면 380을 적금을 넣었던 친구예요. 와.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또 2년을 보면서 그 친구에 대한 이 끈기와 이 노력을 봤거든요. 오케이, 되겠다. 너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와서 우리 가게 봐라. 이거는 이제 좀 허세일 수 있지만 그때 거의 친구랑 거의 한 6천씩 벌었거든요. 우리가 곱창도 다 공급하고 다 했으니까, 매장 매출이 높았으니까. 그때 당시 인건비도 쌌잖아요. 그 매장을 총 몇 개 운영하셨어요? 매장 그때 저희가 직영으로 3개를 운영을 했었어요. 3개 운영하는 데서 순이익이 6천만 원. 네, 매출이 1억 8천이 넘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친구가 이제 와서 보고, 오케이, 그래서 그 돈이 들어온 걸로 뭐 했냐, 바로 가공 공장을 오픈을 했어요. 바로 공장을 만들었어요. 쬐까맣게 임대로, 아무 기술도 아무 노력도 없고 아무 노하우도 없는데 그냥 어차피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거 똑같이 하면 된다. 그래서 축산물 가공업 내고 제조업 내고 해서 만들었죠. 가공공장 하면서도 많은 경험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가공공장 하면서
엄청 호황기를 노렸어요. 왜? 이 가공장을 했던 이유가 뭐냐? 프랜차이즈 DB를 제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프랜차이즈는 저희 영업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 매장에 계속 사람이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을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는 6개까지 풀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오가닉으로. 그래서 그냥 이랬어요. 프랜차이즈 그 돌고 하려면 어떻게 하냐? 2천만 원 주세요. 근데 뭔데 2천만 원 주라요? 하기 싫으세요? 그럼 하지 마세요. 근데도 안 돼. 근데도 안 돼. 2천만이 뭐 가맹비예요? 예. 근데도 안 돼. 그러니까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그냥 개념 없이 그냥 우리 잘났어 하려면 해. 안 할 거면 하지 마. 우리 안 해도 우리 잘 먹고 잘 살아 해. 근데 뭐 사기치려고 안 했어요. 우리는 그 정도 받아야 됐고 우리 상권이 뺏기니까 우린 그 정도 받아야 돼. 그 대신 우리 그만큼 잘해줄게. 최선을 다해줄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 다 알려줄게. 이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내면서 납품도 하고 했었어요. 친구 한 명은 매장 관리를 했고 저는 총괄 관리를 했고 마지막에 참여한 친구는 이제 제조 공장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되고 이때는 뭐 대출이란 걸 잘 몰라서 지원 사업 같은 걸 잘 몰랐어요. 막 제조업을 하면은 정책 자금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몰랐어요. 근데 우리 자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때문에 계속 힘든 거예요. 여기서 벌어서 넣고 여기서 벌어서 넣고 업체들은 미수를 남기지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온라인으로 팔자 해서 2011년도에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kg씩 팔던 걸 200g으로 나눠서 온라인으로 판매했죠. 근데 이 온라인 판매가 대박이 난 거예요. 왜? 곱창을 그때 당시에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걸 포장해서 판다?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곱창을 집에서 먹는다?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슈처로 저는 자신있게도 말하는 거는 제가 곱창의 온라인 시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 혼자 이제 2018년도에 나와서 창업을 하기 시작했죠. 2018년도 11월 달에 푸드시그널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공부를 많이 했죠. 정말 제조업을 하면 정부에서 대출도 해주고 뭐도 해주는구나.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해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곱창을 팔면서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시장을 봤거든요. 이게 곱창만 팔 시장이 아니구나. 곱창으로 온라인 커머스를 접했지만 정말 많은 커머스 시장을 보면서 네이밍도 바꾸고 그러면서 이제 이커머스를 하게 됐죠. 현재까지 오면서 이제 집에서 먹자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온오프라인들 하면서 이제 현재는 1층에 제조 공장이 있고 2층에서 이커머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